안녕하세요. 커피 비평가협회 박영순입니다. 커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커피를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커피를 얼마나 잘 추출하는지는 카페를 창업하거나 커피 관련 분야에 진출하는 데 좋은 기술, 지식이 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는 국가 자격증은 아닙니다만 NCS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은 바리스타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해 보실까요? 로스팅을 진행하면서 커피 생두가 어떠한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100g을 넣습니다. 역시 콩은 에티오피아 구찌 테로 워시드이고 품종은 에어룸입니다. 미디움 로스팅을 의미하는 매드 버튼을 누르고 초시계를 누른 뒤 콩의 색상과 크기, 물리적 현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겠습니다. 열풍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직 수분이 있기 때문에 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20초를 넘으면서 서서히 콩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이제 활발하게 동작을 하게 되죠. 이 형태는 콩이 공중으로 뜨는 것은 아닙니다. 뜨거워진 실린더 면에 붙어서 회전을 하게 되고 면에 붙어 있는 콩들이 더 많은 열을 받아 수분이 많이 손실이 되면 가벼워지고 이 무게의 차이가 또 다시 원심력을 달리 받게 됨으로써 수분이 많은 것들이 또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형태로 전반적으로 고르게 열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수분이 날아가는 상태이고 생두의 색깔은 여전히 녹색 기운이 우세합니다. 열은 손을 대할 경우 따뜻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수분이 느껴집니다. 자, 콩에서 흰 빛깔이 느껴집니다. 1분 46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흰색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수분이 많이 날아가 콩이 건조해지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콩 내부의 온도가 130도, 140도를 지나 섭씨 150도를 향하여 갈 때 마이야르 리액션이 일어나면서 콩의 색상은 갈변, 노란빛을 띠게 됩니다. 아직 노란빛이 보이지 않는 것은 생두 내부의 온도가 140, 150도에 달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분이 날아가면서 콩이 가벼워져 움직임이 더욱더 왕성해집니다. 3분을 향해 가면서 노란빛이 감지되기 시작을 하고요. 열풍은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한 단계 줄어듭니다. 로스팅은 앞에 수분이 많아서 열을 강하게 주어도 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로스팅을 짧게 하기 위해선 강한 열을 주어야 되는데 앞쪽에 강한 열을 주고 뒤로 갈수록 타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열을 줄여줍니다. 3분이 지났을 때 한 단계가 줄어들었고요. 자, 이제 4분을 향해서 가면서 노란 빛깔이 우세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색상이 노란빛이 우세해지면 로스팅 단계에서 향과 맛을 만들어내는 마이야르 리액션이 진행이 된다라는 표시입니다. 향을 맡아보면 이제 곡물의 향은 사라지고 빵을 구울 때 나는 토스트 향, 그리고 밥도 많이 익어갈 때, 누룽지가 생길 때 나오는 그런 고소한 향들이 나옵니다. 수분이 날아가면서 콩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븐을 향해 가면서 생두의 색상에서 갈색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콩 내부의 온도가 150도를 지나 160, 170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콩 내부 온도가 섭씨 180도씨의 근처로 가게 되면 내부에 캐러멜라이제이션, 캐러멜화 반응이 왕성해집니다. 그러면서 생두의 색상은 갈색이 보다 두드러지고 전체적으로 이젠 진한 갈색이 지배하게 됩니다. 캐러멜라이제이션이란 생두에 들어있는 당류, 수크로스가 스스로 녹으면서 결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6분을 향해 가면서 커피의 색상은 갈색이 보다 짙어지고 있습니다. 갈색 이전에 노란빛을 띄었을 때에는 마이야르 리액션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이야르 리액션에서는 당류, 수크로스가 단백질의 아민기, 아미노산에 있는 아민기와 결합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화학 구조물을 만들어내고 그 화학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향과 맛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커피 로스팅에서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반응을 마이야르 리액션이라고 하고요. 지금 갈색이 지배되는 캐러멜라이제이션은 경험적으로는 단맛이 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7분을 지나면서 한 단계 열풍이 또 낮아졌습니다. 로스팅이 진행이 되면 콩에 수분이 날아가고 구조도 열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뒤로 갈수록 열을 많이 주면 타기 쉽습니다. 탄다는 것은 탄소 골격만 남아서 아무런 맛과 향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탄 부위가 많을수록 커피의 향미는 줄어듭니다. 마저 말씀을 드리면 캐러멜라이제이션이 일어나면 당분 자체가 혼자 결정화가 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맛이 거칠어집니다. 자, 8분으로 다가가면서 틱 하는 크랙 소리가 한번 들렸습니다. 이제 커피 생두는 본격적인 1차 크랙 단계로 들어갑니다. 연음이 나올 때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지금 이 로스팅은 8분 10초 정도가 1차 크랙의 시점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연속적인 소리가 들리면서 1차 크랙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1차 크랙이 터질 때 생두의 겉면에 있던 실버 스킨, 은피도 최프로 발생이 되어서 많이 날리게 됩니다. 이제 드립 정도의 로스팅을 한다면 로스팅을 중단하고 커피를 배출할 시점에 집중해야 됩니다. 연기가 서서히 나기 시작을 하고요. 이번 로스팅은 1차 크랙 뒤 1분이 지나는 9분 10초에 마치겠습니다. 쿨링 버튼을 눌러주고요. 자, 그러면 소리가 잦아듦과 함께 더 이상 커피에는 열이 가해지지 않고 찬 바람이 불면서 원두를 식혀주게 됩니다. 뜨거운 열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원두의 움직임이 보다 차분해졌습니다. 우리가 뜨거워진 원두를 식히는 과정을 쿨링, 우리말로는 냉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냉각이라고 하는 것은 얼린다는 뜻이 아니고 식힌다는 의미입니다. 콩은 여전히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열분해 반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한 지점에 콩이 적절하게 로스팅되기 위해서는 빨리 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로스팅을 할 때 로스팅이 끝나고 나서 4분 이내에 콩의 온도가 섭씨 40도 이내로 떨어져야 커피 콩의 단맛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스팅에서 냉각 단계는 빠르게 진행할수록 좋습니다. 자, 로스팅 전체 시간이 11분을 향해 가고 있고, 이런 소형 로스팅 경우에는 내부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대로 쿨링을 끝까지 진행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체프 상태를 보겠습니다. 전체 로스팅 시간은 11분 20초 정도가 됐습니다. 자, 콩 자체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스팅이 어느 정도 무게를 갖고 있어서 체프통 위로 튀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로스팅을 할 경우에는 체프를 날려주는 과정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11분 만에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는데도 드립 정도도 로스팅이 잘 진행됐습니다. 물론 실리도 내부의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고르게 익는 것은 전문 로스팅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댁에서 혹은 직장에서 원재료를 생두를 직접 확인하면서 드립 로스팅을 할 수 있는 비교적 편리한 방식입니다. 자, 오늘은 홈 로스팅기, 소형 로스팅기를 좀 면밀하게 보셨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로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덜 익거나 태우지 않으면 일정 범위에 들어가면 된다. 생두 자체가 풍성한 향미 성분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열량의 함수라고 얘기하는 건 같은 열량을 줄 때 길게 하면 어떻게 되죠? 열량이 많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시간과 열량의 양을 조절하면서 커피 생두가 받는 총체적인 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커피 생두의 향미가 발현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것을 약간 달리 표현하면 열량을 세게 줬을 때 우리가 패스트 로스팅이라고 얘기하고, 열량을 적게 줬을 때 같은 조건이라면 로스팅 시간이 길게 지니까 슬로우 로스팅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생두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열량과 시간의 조절에 따라서 패스트 로스팅을 하면 향기가 훨씬 더 약간 풍성하게 느껴지고, 슬로우 로스팅 하면 향기적인 부분이 약간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맛적인 쪽에서 부드럽고 감미롭고 여운이 긴, 또 바디감의 입장에서 질감이 상대적으로 좀 강화된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과 열량의 함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홈 로스팅을, 작은 로스팅기를 통해서 익히시면서 장차 직업 현장의 큰 로스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자, 이런 기본기를 잘 아시면 다양한 커피 생두를 올바르게 볶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커피는 산지나 품종에 따라 다양하지만 커피를 볶는 그 기본은 결국 시간과 열량의 함수였다는 걸 이제는 아셨죠? 자, 이제 여러분은 커피 로스터입니다. 감사합니다.